안녕하세요. 류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2019년도에 나왔고요. 나온 순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아주 어마무시한 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작가에서 씌어진 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의 사람이 다 같이 연구하고 실험해서 만든 책이라 그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책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들었고요. EBS에서 특별 기획으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그 과정을 여기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담았냐면요. 우선 그냥 일반인이 6개월에 1000만원 모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3명의 멘토가 나오고요. 그 3명의 멘토가 자신한테 맞는 멘티를 골라서 그 멘티를 이끌어주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참여했냐면요. 모두 여성이고요. 20대에서 40대까지 대학생부터 직장인, 학원 강사, 그리고 주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의 직업과 나이로 있는 분들이 참여했어요. 그럼 내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알고 그거에 맞게 절약을 하면은 6개월에 1000만원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1000만원을 모았는지 한번 그 방법을 살펴볼게요. 먼저 멘토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짠돌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대표님이세요. 이 대표님은 20대 직장인 분들을 선정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달력 가계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계부를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가계부를 보면서 내가 어떤 품목에 주로 지출을 하고 어디 가서 소비를 하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줄일 수 있는 품목을 알려줘요. 그 품목 중에 하나가 쇼핑 금지. 20대니까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고 싶을 때잖아요. 자질구레한 쇼핑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문구류 사 모으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것만 줄여도 월 40만 원이 절약되고요. 또 외식 줄이기, 집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거죠. 편의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1000원짜리 커피도 우선은 6개월 동안은 좀 자제를 하라고 해서 그걸로 줄인 게 월 20만 원. 그리고 보험료를 줄이는 거예요. 필요 없이 나가는 보험료. 이분은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 보험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 보험을 해지했어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동차 보험을 들 수가 있나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저축을 월 100만 원씩 하라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거 미션을 완성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와, 한 16만 원 모자르게 해서 980만 원 가까이 돈을 모으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직장도 바꾸게 돼요. 옛날에 요식업 매니저로 일하셨던 곳에서 이제 나중에 의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곳으로 바꿔요. 뭐 그래도 월급은 비슷했는데 한 가지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본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문구류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구류를 디자인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판매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부수입을 창출하게 하고 이러면서 저축액을 늘리게 됩니다. 가계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절약을 해야 되고 나의 지출 상태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는 쓸데기 없는 지출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현금만 쓰고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립니다. 현금만 쓰게 되는데 그거 아세요? 그 달력 가계부라고 요렇게 달력 가계부라고 검색하시면요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를 사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날짜별로 있잖아요. 요 날짜별로 10,000원을 넣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만 쓰도록 생활비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생활비는 주로 식비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이도 없고 싱글이다 보니까는 본인의 생활비를 한 하루에 10,000원만 쓰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주부들인 경우는 식비 있잖아요. 식비를 하루에 10,000원씩 쓰게 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달력 가계부예요. 이런 달력 가계부를 만들면요. 돈을 막 나가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쓰게 돼요. 제가 지금 3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첫 달에 50만 원을 절약하게 됐어요. 그 50만 원이 진짜 아이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군것질거리 그리고 이제 뭘 구매하러 갔을 때 저거 필요하겠지 하고 사온 충동 구매 품목 이런 것만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빵도 안 사 먹게 되고 과자도 안 사 먹고 음료수, 뭐 요플레 이런 것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품목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살이 좀 빠졌어요. 이제 5월 달에는 제가 돈 나갈 때가 많아가지고 절약을 못했는데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주부분들 보면은 더 많이 아끼라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겠고 저렇게 해도 나는 돈을 잘 모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대출이자도 나갈 것이고, 그리고 뭐 카드 할부금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런 거에 쫓기다가 돈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멘토가 없어도 찾아갈 수 있는 멘토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데가 있는지를. 금융감독원 다 아시죠? 금융감독원 하면은 무슨 뭐 어려운 그런 기관인 것 같은데 일반인도 가서 무료로 재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부터 은퇴자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1대1 맞춤 자문을 해줍니다. 자산이 없을수록 미래가 불안할수록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소비와 지출 관리, 저축과 투자, 채무 관리, 노후 소득원 마련, 위험 관리, 보험료 조정, 생활 세금, 금융 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호, 그리고 생애 이벤트별 상담도 해주세요. 왜냐면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도 있고요.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직업 이전, 의료비와 장기 강병, 상속과 증여에 관한 상담도 해줘요.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도 되고요. 방문 상담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예약을 하면 방문 상담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멘토가 없어도 멘토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책을 읽고요. 나의 소비 습관을 체크해 보시고 이거 스스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감독원에 찾아가셔가지고 재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한 꿀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꿀팁. 파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여기 밑에 써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요. 내 계좌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내 보험이 다 보여요. 그리고 내 보험을 다 찾아줘요. 내가 계약자로 있거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통합연금 포털이 있고 채권자 변동 조회가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는 내 정보를 여기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집을 사고 싶어서 대출을 받을 때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카드 포인트 조회가 돼요. 내 카드 포인트가 언제 소멸될 건지 또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상속인 거래 조회가 있어요. 상속인이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 정보를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대. 이야, 이게 굉장한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먼 일가 친척 중에, 뭐, 가족이 없는데, 나한테까지 상속이 될지 안 될지, 한번 그런 것도 알아보세요. 자동이체 통합관리, 변경과 해지를 여기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융거래 계산기, 여기 이거 좋아요. 예금과 적금의 이자, 대출이자, 예금의 현재 가치, 주택담보대출의 DTI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대요. 이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여기에. 이 파인이라는 곳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짠돌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이 대표님은 이런 20대 분들을 상대로 멘토를 해주셨고요. 2030이 가장 좋아하는 재테크 멘토인 성선아님은 역시나 2030을 대상으로 멘토를 해주셨습니다. 직장인도 있고요. 또 20대 대학생도 있어요.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업에 열중해야 되잖아요. 학업에 열중하면서 방법을 알려줘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여기에서 앱테크도 있어서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자잘하게 포인트 쌓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좋잖아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 방법은 주부들한테도 좋아요. 아이가 곧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장학금 제도에 맞게 아이를 키워내면은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아이의 학비가 줄 수 있고, 자, 어떤 게 있냐면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이에요.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대요. 아이의 등록금이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알아보시고요.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있습니다. 국가교육 근로장학금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이 있고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도 해줍니다.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이걸 알고 있으면 국가에서 장학금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나갈 수 있는 앞으로 그 직업을 또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 우수 장학금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수 학생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대 대학생들이나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알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과학장학금, 과학계통, 이공계도 있고요. 인문 백령 장학금도 있고 또 예체능 장학금도 있어요. 그리고 우수 고등학생은 해외 유학도 해줘요. 드림 장학금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 5년, 6년 뒤면은 고등학생이 곧 되잖아요. 그럴 때 미리 대비해 놨으면은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모르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또 장학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국가 전문 대학 우수 장학금도 있고요. 대학원생도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장학금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 놓으면은 그만큼 학교 생활이 수월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학비도 비싼데 그거를 다 대출을 껴가지고 학자금을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학금을 이용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장학금을 줘요. 희망사다리라는 장학금이 있고요. 기부장학금,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이 있는 그런 장학금이래요.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부들이 알고 계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6개월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는 꼭 뭐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이런 학생 때부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돈을 딱딱 받을 수 있고 그런 집안이면은 이런 장학금을 이용해서도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부들을 위한 멘토님 계시죠. 김유라 작가님. 제가 이분 유튜브를 거의 매일 같이 시청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좋은 꿀팁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게 돼요.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을 거야. 나도 재테크에 강해질 거야.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부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해주셨고요. 주부들이 아이 낳고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질구레게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 가족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본인을 위한 돈을 쓰지 않지만 가족을 위한답시고 또 이상한 지출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우선은 통장을 다 쪼개라는 거예요. 수입통장, 월급이 들어오는 수입통장 있고 저축통장, 돈을 이제 모아야 되니까 저축통장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과금 통장, 이런 거는 이제 항상 나가는 통장이죠. 보험료, 대출이자,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세금 등. 그래서 이런 거 연체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연체되지 않게끔 그것만 나가는 통장을 딱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바로 한눈에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 통장이에요. 이제 이거는 내가 자질구레하게 식비라든지 뭐 병원비, 그다음에 이런 의료비 같은 걸 쓸 수 있는 생활비 통장이죠. 요거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돈을 함부로 막 지출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한테 용돈을 줘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용돈을 딱 주고 쓰게 하면은 이제 뭐 함부로 남편도 다 알뜰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쓴다 생각하면 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이거는 남편 돈, 남편이 오롯이 쓸 수 있는 돈 해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주면은 더 알뜰하게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가지씩 줄이기. 소비를 참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습관이 되어 몸에 배기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기 좋아요. 돈 쓰고 싶은 걸 참느라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그렇죠? 커피값, 택시비, 외식비 등 매달 항목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줄이는 거죠. 단 한 번 줄인 한도는 다시 이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다이어트. 많은 보험료를 내느라 막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험을 불행을 대비한 건데 이제 보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보험료를 알뜰하게 책정을 해서 쓸데없는 보험을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생활도 알뜰하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문화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이들이 공연을 보고 싶다든지 전시회도 가끔씩 봐서 또 아이들 문화생활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가면은 무료로 이용해 보시고요. 제가 이용하는 거는 과학관 박물관이 뭐 매 분기별로 이벤트 행사를 해요. 그럴 때 찾아가서 부스 체험을 하면은 아이들 진로 결정하기에도 쉬워요. 우리 아이가 관심 가는 분야가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뭐 과학 체험도 있고 수학 체험도 있고 뭐 예술 체험 이런 게 많아요. 네, 이런 거는 일반 사설 학원에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고급 퀄리티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용하시면은 이게 거의 다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검색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아이와 상의해서 가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게 적기래요. 아이들이 어리면은 그만큼 아이들 옷, 신발, 장난감을 물려받을 수가 있고 또 아직은 어리니까 남의 눈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맨날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옷이 항상 깨끗해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항상 더러워도 이때는 오히려 더 아이들 창의력 발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옷과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물려받으면서 돈을 아끼라고 하시죠. 그리고 신용카드는 한 장만, 신용카드를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이것저것 할인받는다고 이제 이거를 절약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할인받기 위해서 지출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1,000원 할인받기 위해서 10,000원 쓰고 또 뭐 2,000원 택배비 아끼기 위해서 30,000원 쓰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선 딱 필요한 것만 쓰고요. 현금이 있으면은 이 카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에 나온 참여자분들 8명이 거의 대부분 6개월에 1,000만 원을 모으셨고요. 약간 못 미치게 모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대학생이거나 소득이 좀 적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정말 악착같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부분들은 아이들 그런 소소한 생활비를 줄이면서 1,000만 원도 훨씬 더 넘게 초과해서 저축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도 모을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지금 수입이 적다면은 수입을 더 늘리고 자기 자신을 가치를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다른 외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을 때는 재취업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거죠. 이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센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 알려드릴게요. 각 구별로 있고요. 시별로 있고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력개발센터도 있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한 페이지에 다 안 써 있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고 이쪽에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분들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어요. 굉장히 교육 퀄리티가 높아요. 여성취업지원센터 꿈나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직업교육, 취업 준비도 해주고요. 모의 면접, 직업 상담도 해준대요. 그리고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에서는요. 언어, 자격증, 취업, 창업, 컴퓨터, 직무, 역량, 은퇴, 설계, 취미생활, 생활정보, 가정생활, 자녀 교육 등 이런 정보도 알려주고요. 또 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 KOCW에서는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수준까지의 다양한 강의가 있고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골라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전공 강의가 있어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테마 강의에서는 대학 기초강의, 소프트웨어 교육, 4차 산업혁명, 취업 대비, 임용, 자격증도 있고요. 영어, 해외 특강도 있대요. 와, 대단하죠? 이거 저도 꼭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어요. 눈이 번쩍 뜨여요. 이런 게 다 무료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콘텐츠 공유 서비스가 있어요. 회원 가입할 필요가 없이 무료로 이화여대 특강과 전공 강의를 들을 수가 있대요. 와, 굉장하죠? 요런 꿀팁이 아주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도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 나도 저축을 해서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6개월에 1,000만 원부터 한번 모아보세요. 저도 여기에 동참해서 이렇게 가계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계부 달력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니면 다이소에서 사셔도 됩니다. 2,000원밖에 안 하고요.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